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열그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금리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환율이 굉장히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매도 흐름들도 같이 좀 동반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좀 긍정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가가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이제 연말까지 한 두 차례 한 75bp를 인상시키고 50bp를 인상시키고 그리고 내년까지 한 차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내후년 한 차례까지 내년까지 한 차례 인상시키고 난 다음에 아마 50bp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물가가 중요한 거죠. 일단은 여기 범위 내로 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동안 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나와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월 달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통화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좀 나고 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치를 따졌을 때는 뭐 단기 순이익 적자가 나고 지배주 순이익도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이때 적자가 좀 났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두산밥켓에 대한 주가 연계 스와프 여기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조금 있었고 이거는 이제 일회성 요인들로 반영이 되고 이회성 다회성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그만큼 우리 수주잔고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14조 가량이 수주잔고로 남아 있다. 이걸 나눠서 매달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연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단은 두산이 먼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로보틱스도 있고 뭐 퓨어셀, BU 이렇게 수소하고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두산의 주가에 반영되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로봇 산업이나 연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계열사에서 로보틱스가 있다 뿐이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에 관련된 모멘텀들은 부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이 동반돼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두산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블록딜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주가가 그 자금 현금 확보를 좀 진행을 했던 것들 자산에 대한 가치가 증가가 된다라는 것들 아무래도 두산을 매도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분을 좀 정리를 한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별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기관에서도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긴 한데 완벽하게 막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이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우리 공모채를 발행을 하죠.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고정적인 배당 수익이 들어오는 거고 이자가 나오는 거죠. 이자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게 여기서 수요 예측을 하면서 500억에서 1000억 원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보통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수요보다 좀 미달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수요보다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회사채의 성공적인 발행으로 주가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것들이 뭐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겠지만은 무상증자는 아니고 유상증자가 있겠지만은 유상증자를 하기에는 지난달 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진짜 양아치죠 솔직히.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또 한 차례 했었고 재작년에도 유상증자를 좀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계속 브리핑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유상증자를 1년 이 기간 동안만 하면은 거의 뭐 1년입니다. 거의 1년.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유상증자를 두 번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유상증자를 한다? 이러면 솔직히 진짜 양아치지.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인 건데 유상증자는 아무래도 지금 하기 좀 힘들고 공모채 회사가 지금 공모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것들은 회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를 좀 해달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채를 발행을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은 이전에도 공모채를 발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난 5월에도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늘려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 얘기 자체가 두산에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주식을 매입을 한다, 매수를 한다라는 것들도 투자를 한다라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채권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정적인 배당을 받고 여기 나중에 이거를 뭐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옵션이 있는지는 좀 별개적인 부분들이겠지만 일단은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목적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식 수가 단기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유상증자보다 오히려 회사채를 성공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회사에 대한 주주 지분에 대한 그 훼손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사업에 투자를 인해서 수익을 좀 개선시키고 약간 그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채가 조금 더 흥행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도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지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실적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1, 2, 3 1분기, 4, 5, 6 2분기, 7, 8, 9 3분기 10, 11, 12. 자,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 보통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높은 시총이 높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잠정 실적을 10월 달에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금리 인상 시기에서도 호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이게 코스피 지수가 있잖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코스피 업종인데 코스피에서 영업이익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상장 기업 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우리 EPS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PER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PBR이 나오겠죠. PBR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PBR이 0.9배 수준입니다. 사상 최대 적자가 아니라 이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저렴해져 있는 위치다. 또 이제 영업이익에 따라서 코스피 이익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 코스피 이익률에서도 이 지수를 산정하는 게 또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10월 달쯤 돼서 잠정 실적이 의외로 호실적을 발표를 한다. 호실적, 이 코스피 영업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서 11월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11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1월에 우리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11월 달쯤이 되면은 우리가 11월 달에 사우디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정상회담. 자, 그럼 사우디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엘다바 우리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요. 지금 수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의 뭐 하청이 될 수도 있고 하청이기 때문에 수주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대신 이제 이전에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수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을 끌었고 우리 그동안 기대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반영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얘기들이 좀 나오고 확정이 되고 나서 수주가 확정이 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곤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사우디에 대한 정상회담이 좀 진행이 되는 게 11월 달로 보고 있잖아요. 정상회담 여기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듯이 수주가 확정되면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일단 주가 흐름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사우디 정상회담 있기 이전에 이 사우디 정상회담이 좀 진행이 되는 일정들이 확실하게 확정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수주를 확정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제 장기적인 부분들로 매출에 대한 거 매출 이제 또 이 수주 잔고로 또 들어가겠죠. 수주 잔고로 들어가면서 매출의 정상화
장기적인 상승, 실적 상승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땐 말이죠. 주가가 여기 이 부분에서 크게 좀 이제는 거의 뭐 우려감들 반영이 좀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들이 거의 다 반영되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좀 끌어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주가 이 상황에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좀 반등에 좀 이제는 서서히 좀 반등하는 모습들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걸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10월에 우리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이런 주가가 하방에 대한 그 내성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75bp, 최악으로는 100bp 금리 인상을 좀 반영을 시켰던 지금 충분히 저렴한 상태에서의 저가 매수세,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11월에 개선된 그런 실적들을 기대감들 그리고 사우디 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우리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브리핑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